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 밤입니다. 11시가 좀 넘어서 11시 15분을 넘어서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단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어디까지 했었나요? 예, 요날까지 했었죠. 4월 15일, 예, 4월 15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일요일 오전에.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봉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돌파하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쌍봉이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게 된다면 그걸 돌파하면 또한 이만큼 올라가는 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그리고 또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돌파를 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를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날은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지요. 월요일. 이 저점을 깨면서 이제 쌍봉을 만들어 가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봉에서 쌍봉 꼭지점을 이제 만들어 줬죠. 공교롭게도 뭐 이 라인에 맞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건 뭐 어쩌다 맞은 거죠. 예. 어떻게 됐든 여기서 반등을 했고, 우리는 이제 쌍봉의 이 꼭지점을 여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럼 이 라인만 돌파하면 하방으로 흐를 것이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거기를 돌파하면 이제 위쪽을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시장을 관찰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지. 이게 조금 이상하죠? 아래쪽으로 뚫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려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월요일 시장은 아직 남았군요. 예.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또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끝났죠. 쌍바닥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쌍바닥은 좀 약하죠. 약해서 올라가게 되더라도 여기가 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그렇다고 해서 쌍바닥이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이 몸통으로 이 전 꼬리의 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대신에 이 꼬리로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참 애매한 쌍바닥입니다. 만일에 이걸 뚫고 올라가더라도 요 전고점, 직전고점 비슷한 곳까지 정도에서는 막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뚫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은 아니고, 대신에 이쪽을 뚫으면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냥 뚫어버렸죠. 예. 위쪽 참 애매하죠. 예. 좀 시간을 두고서 조금 있다가 뚫었으면 좋겠는데 갭으로 그냥 뚫어버린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 박스권에 걸쳐 이 안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일단 좀 지저분하니까 지난번에 걷던 선들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것, 요 정도까지는 남겨놔도 되겠죠. 여기서 이 쌍바닥이
좀 애매해서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됐었는데, 하나만 더 넘겨보면 아직 쌍바닥의 꼭지점을 만들어지지 않았죠.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끝인데, 이 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가야죠. 이만큼 올라가야겠죠. 한 2760 정도 선까지는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 부분까지.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이런 여길 기준으로 삼을지 여길 기준으로 삼을지.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막히고 있죠. 그리고 하락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죠. 2700, 예, 2737선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목표가 다 끝났는데 여기로 가려는 힘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타협을 한 거죠. 중간값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익히 알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다음날 금요일에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목표를 다 갔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가려는 모양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다시 이런 쌍봉을 또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하방으로 뚫게 되면 아마도 이 정도까지는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600 한 40선 정도까지는. 그렇지 않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목표가 비슷하게 올라가겠죠. 2700 한 60선 정도까지. 애매하게도 지금 딱 중간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 미국 시장이 한 900포인트 넘게, 다우지수가 900포인트 넘게 빠졌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아니죠. 예, 이게 아니고 이런 거죠. 예, 다우존스가 한 98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은 당연히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하겠지요.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하는데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바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주말에 이제 서로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로 계산을 하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쇄 효과는 좀 발휘가 됩니다.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어디서 떨어져서 어디부터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일에 아침부터 이 쌍봉의 꼭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아래로 흐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걸 깨지 않고 이 근처에서 머물다가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 목표치는 여기를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이 중앙선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물론 해외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내렸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내릴 것이다. 당연한 건 없죠. 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라인을 뚫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뚫리면 이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이쪽은 지금 애매한 쌍바닥과 좀 큰 쌍바닥과 그 두 가지의 그
쌍바닥의 목표가의 중앙선 부분까지 와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타협을 한 거죠. 예. 우리는 요만큼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쌍바닥이 하나 있었고, 우리는 이만큼을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쌍바닥이 있었는데, 그 두 힘이 서로 타협을 중앙선쯤에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쌍봉이 만들어졌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갈 차례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중앙선에서 멈췄기 때문에 가능성은 양쪽으로 둘 수 있다. 마침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쌍봉의 저점을 돌파하는 이 모습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돌린다면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얘기가 좀 복잡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뭐 해외 시장의 변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일일이 기사 찾아서 보는 게 아니고, 차트상으로만 볼 때는 일단은 쌍봉이 나왔으니까 뚫리면 이쪽, 안 뚫리면 이쪽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좀 희미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쪽에서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고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일단 시장은 이 라인, 지난번에 그 상승과 하락의 힘이 교차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라인이죠. 이 라인, 이 폭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깨기도 하고, 잠깐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깨기도 했지만, 계속 지금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제는 진폭을 좀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요만큼씩만 왔었는데 이번엔 좀 더 크게 이만큼씩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분봉은 뭐 이 정도로 보고요. 예, 그렇다면 일봉에서는 어떤가? 일봉은 아직 쌍바닥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쌍바닥이 만들어졌고 꼭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내려오더라도 뭐 안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돌아야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분봉의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부터 돌아야 되죠. 돌으려면. 그래야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걸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깨면 이 일봉의 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크게 봐서는 이런 쌍봉을 다시 만드는 거죠. 이 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깨게 되면 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서부터 다시 쌍바닥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봉상으로는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은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잠깐 내려왔더라도 다시 깨주고 올라간다면, 이 라인이죠. 예, 이 라인을 깨주고 올라간다면 희망은 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저점을 다시 이탈을 한다면 밑에서부터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재미는 없고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그나마 조금 희망적이죠. 2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희망적입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될 건 이 저점 라인을 또 돌파를 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내려가겠죠. 이 선 아니면 뭐 이런 선들의 한 중앙 정도 아니면 요 저점, 저 하단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일단 분봉에서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박스권 라인, 박스권 상단 라인, 하단 라인 이렇죠. 요 네모는 조금 그림 그리다 보니까 좀 그 상단 하단 라인을 좀 벗어났는데 요 두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뭘로 바꿀까요? 파란색? 이 파란색 라인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지럽죠? 시장은 지금 어지럽습니다. 뭐 정치적인 변수, 전쟁,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취임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네, 그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면도 있죠. 예. 그래서 아직 시장은 어떤 쪽으로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차트 흐름에서 보이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상당 기간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차트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돌파당하면 하방, 그렇지 않고 버텨주면은 상방, 이런 정도로만 시장을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죠. 간단하고. 이건 종목을 고르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한 종목에 꽂혀가지고 그 종목이 얘를 사면 얘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시죠. 뭐 이런 거, 사회적인 변수, 뭐 기술적인 거, 뭐 이런 거 해서 얘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도 확률은 이렇게 반반입니다. 최소 확률 50%밖에, 최대 확률이 50%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하느니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우리 패턴들이 있죠. 포스코, 그 다음에 HMM, 그 다음에 쌍바닥. 쌍바닥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거 주봉에서의 잉태형. 예. 요 정도만 알고 그냥 보시면 얘가 앞으로는 좋겠지만 지금은 아직 들어갈 타이밍은 이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렸다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이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마음으로 그 기사나 어떤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냐 하면 좋은 쪽으로만 찾아봅니다. 좋은 쪽으로만. 이 나쁜 쪽으로는 잘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꼭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강하지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을 했는데 현재가보다 내가 고민할 때보다 가격이 조금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그때 덜컥 사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이 안 사면 늦을 것 같아. 그런 순간 꼭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털리나 이런 패턴 중에 골랐는데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게 돼서 털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얘한 이런 정보 찾아보느라 고민하는 시간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 1초 10초 똑같습니다. 똑같은 종목인데 보는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시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가는 거죠. 안 가면 이런 라인까지는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밑에서 좋은 신호가 나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돌아오니까.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말씀드리는 거죠. 1차 잘 가면 땡큐, 잘못 가면 2차.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마시고 스스로 스토리 만들어 가지 마시고요. 그러려고 몇 날 며칠 보내지 마시고 딱 직관적으로 눈에 띄는 대로 어차피 성공 확률 50%입니다. 여기서 바로 갈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입니다. 어떤 쪽을 택해서 하실지는 취향대로 하시고요. 저라면 시간을 조금 더 아끼는, 실패를 해도 그동안 공들여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손절 못하지요. 이렇게 되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쉽게 손절 못합니다. 분할 매수도 안 하실 겁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갈 거야 그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을 항상 반반으로 놓고 보시고, 그 보다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만 하지 마시고 늘 여러 종목, 몇 종목 좀 놓고 최소한 3종목 이상 놓고 분산해서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좀 시간을 아끼는 분석, 그 2가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아마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전에 시간이 된다면 또 영상을 찍을 시간이 된다면 그 전에도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매 주말 정도에 한 번쯤 올리는 게 최선입니다. 자, 그럼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까지 푹 잘 쉬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월요일 각자의 직업 전선으로 활기차게 또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